안녕하세요. 임시 8기 김영석입니다. 창업 팀 만들기에 관련된 아티클을 읽고요. 내용 교학과 더불어서 저의 생각과 경험을 좀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 혼자 하긴 분명히 어렵고요. 초기에는 일당백 역할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할 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에는 2명 이상의 멤버가 이 구성원이 돼서 팀을 꾸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고려될 요소가 이 세 가지 3R이라고 하는 요소인데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결국 어떤 역할과 책임을 우리가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면해 있고요. 결국 역할과 책임은 그에 따른 우리가 일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상의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요. 결국에는 어떤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열정의 균형이 필요한 이 부분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한 어 질문의 답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할 것인지 지인이나 또 모르는 사람 또는 사업 이전의 사업 파트너 이런 각각의 어 이 선택지들은 분명히 이 장단점이 극명하게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빠른 팀 구성이 초기에 가능한데 그에 반면에 결국에는 이런 프리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너무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시너지나 네트워크 확장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에 반면에 이제 지인이나 공개 모집을 통해서 사람을 뽑을 때는요. 결국엔 특정 기능에 있어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사람을 필요로 할 경우에 이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잘 모르는 사람과 일을 할 때는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나 업무 스타일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과 그 과연 역할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 협의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저의 경험으로는 저는 이런 두 가지 장단점들이 잘 좀 절충이 될 수 있는 같이 일했던 동료나 파트너와 일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역할들을 서로 보완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느냐를 고려해서 이 멤버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역할과 책임이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이 역할과 책임은 사실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별로 어 필요한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 결과물들을 뽑는 데 있어서 핵심 기능이 필요한 최적의 사람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이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지분이나 보상의 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초기에 이 역할과 책임을 잘 세팅해 놔야 사업이 어 좀 진행되는 감에 따라서 또 일에 대한 불만이나 강도에 대한 불만 또 보상에 대한 불만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핵심 기능을 정리를 해 보고요. 거기에 필요한 주요 역할에 따른 사람들의 어 맞는 사람을 여기에 우리가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초기엔 당연히 모든 일을 소수 인원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하죠. 그런데 사업이 점점 고도화될수록 특정 기능들이 점점 보완되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단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전략 수립이나 서비스 기획 같은 기능이 핵심 기능일 텐데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누가 구체할 것이냐. 결국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키맨이 될 거고요. 뒤에 있어서 이 지분 구조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포션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후에 이제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는 결국에는 개발을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PM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IT 솔루션 기반의 상품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IT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상품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 상품을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세일즈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은 비교적 이 기능을 수행한 사람들은 이 매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이후 사업이 안정화되면 재무나 회계, 또 인사, 평가에 대한 HR 부분들, 이 기능별 전문 인력들을 우리가 외부에서 초빙하는 고 어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단계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사람을 선정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지분과 의사결정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이 보상의 구조와 방법이 잘 설정돼야 된 이유는 사실은 어 초기에 어 이 매출이 별로 없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점차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수익 배분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데, 그때 우리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상의 구조나 그리고 방법들을 잘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이 지분 구조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대한 포션이 나눠지게 되고요. 어 결국에는 그러한 지분 배분에 따라서 내가 사업에 더 참여하고자 하는 이 동기부여와도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상의 구조나 방법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이 있어서는요. 아티클에 나온 이 지분 배분 방식이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기회비용이나 미래 기대 기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좀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창립 멤버들이 균등하게 지분을 배분하는 게 저는 좀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고요. 어 두 번째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건비나 일시적인 급여 형태로 지분해야 될 것이고요. 계속적인 사업 파트너로 가져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분을 매입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과연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지분 매입과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 부분과 또 맞닿아 있고요. 이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자본에 있어서 이 정부 지원금이랑 또 개발할 때 투자를 받았는데, 이 투자자가 결국엔 요구하는 것이 이 사업이 좀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분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협상이 중요한데요. 이 투자자가 지분에 들어올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이 지분 참여자가 되면 이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나중에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한 거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처음에 세팅된 이 지분 구조를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음 초기에 아무래도 창립 멤버 중심으로 역할 배분이 되다 보니 지분 구조가 그 멤버 중심으로 될 텐데, 이후에 참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초기 지분 구조가 고착화되면 될수록 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갈 것이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는 지속적인 고민의 여지로 남아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느낀 점들을 좀 짤막하게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어 창업을 하고서 오래 지금까지 기업을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혼자 1 인이거나 좀 2인 창업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좀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요. 사람은 정말 겪어보기 전에는 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파트너십을 했던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 서로 좀 헤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경험들을 다양하게 했었고요. 어 그러다 보니 오래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언급한 이 세 가지 요소들, 창업팀 멤버에 있어서 요소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요소들로 다가왔었고요. 한 번쯤은 창업을 할 때 충분히 좀 고민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